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거꾸로 매달려가는 신기한 전철을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올여름 부산 닭박골 벽화마을에 갔다가 국내 유일의 현수식 모노레일을 타봤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이 경험을 제대로 체험해보기 위해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 왔습니다. 거꾸로 가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도쿄 남쪽에 있는 오후나역으로 가야 합니다. 빨간색 테두리 안에 JS라고 적힌 쇼난 신주쿠 라인을 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역사가 너무 복잡해서 맞는 탑승구를 찾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는데요. 4번 플랫폼에 쇼난 신주쿠 라인이 써 있어서 내려갔는데 여기서 타면 북쪽으로 올라가더군요. 다행히 1번 승차원 열차가 오후나역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맞게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탑승해 볼까요? 도쿄 도심을 벗어나 교외로 가는 전철 노선은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구경하기 아주 좋은데요. 생긴 건 우리나라 지하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차처럼 지상으로 달리니 신기하더군요. 신주쿠역에서 전철을 타고 약 30분을 달려 오후나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남쪽 개찰구로 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침 배가 고파서 역사 안에 있는 라멘집에서 돈코츠 라멘을 먹었습니다. お好みの設定に変更できます。 사람이 많아서 기대를 했는데 맛은 평범한 일본 라멘 맛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쳤으니 남쪽 개찰구로 나가볼까요? 출구로 나와 모노레일이 적힌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전철을 탈 수 있는 개찰구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하철 노선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여러 번 이용해보고 싶어서 5,800원짜리 1일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럼 티켓을 넣고 승차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열차 시간이 되자 롤러코스터 같은 전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철은 지금 서 있는 오후나역에서 쇼난 에노시마역까지 이동하는 현수식 모노레일인 쇼난 모노레일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일반적인 모노레일은 레일 위를 달리지만 현수식 모노레일은 차량이 레일 아래에 매달려서 운행하는데요. 그래서 도로 위를 지나갈 때 공중에 떠서 가는 듯한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여느 일본의 전철과 비슷하게 맨 앞자리 기관사실은 이렇게 개방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보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현수식 모노레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일반 전철에 비해 좌우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공중에 매달려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곡선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진자 작용을 해 급곡선이 많은 쇼난 지역의 안성맞춤인 이동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계곡 사이에 높낮이 차가 심한 구간, 그리고 2개의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 구간을 많이 통과하다 보니 안전을 위해 객차 간 이동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저는 1일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정차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단선철로임에도 불구하고 약 7분 간격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니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시 모노레일을 타볼까요? 저는 다시 처음 열차를 탔던 오우나역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우나역 근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신기한 불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쪽 출구로 나가서 이 거대한 불상을 구경해 볼까 합니다. 출구로 나가니 산 정상에 커다란 흰색 머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육교를 내려와 불상이 있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언덕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언덕과 계단을 오르자 멀리서만 보였던 거대한 흰색 불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불상은 오후나 지역에 세워진 거대한 관음 보살상인 오후나 칸논입니다. 야쿠의 칸논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음상은 재난방지와 질병치료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1929년에 공사가 시작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돼 1960년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불상 안쪽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쪽에는 불상과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철역 바로 근처에 이런 거대한 불상이 있다는 게 다시 봐도 참 신기하네요. 저는 가볍게 불상 구경을 마치고 다시 오우나역에서 쇼난 모노레일을 이용해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오우나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약 20분을 달려 종점인 쇼난 에노시마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역사 반대편에 있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초록색 전철이 대기 중인 작은 역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도쿄 남쪽의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에노덴 전철을 탈 수 있는 역사인 에노시마역입니다.
이 전철도 800엔으로 1일 무제한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지만 저는 3번만 탑승할 예정이라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전철이 들어왔네요. 탑승해 볼까요? 저는 고시고해역 방면으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차가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와 같은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하네요. 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마을길을 지나는 풍경도 참 멋있죠?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모노레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탁 트인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선을 타며 보는 풍경과 비슷한 개방감 있는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고로 이곳 근처에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오프닝 촬영지도 있는데요. 그 명소를 구경하기 위해 에노시마역에서 2정거장을 달려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하차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역사 밖으로 나오면 차도와 선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소로 유명한 건널목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슬램덩크 오프닝을 보면 이곳 가마쿠라 코코마의 역 건널목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오프닝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저는 건널목 밖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지나가는 에노덴 전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면 방금까지 구경했던 바다를 더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해변은 일본의 해변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된 시치리 가하마 해변입니다. 이 해변은 파도가 좋아 1년 내내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쇼난 지역의 대표적인 서핑 스폿이기도 합니다. 해변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해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일본 명소를 구경하기 위해 다시 에노덴 전철을 타고 에노시마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에노시마역 1번 출구로 나와 왼쪽 골목 안쪽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굴다리가 나오는데요. 여길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바닷가가 나오고 바다 위에 놓인 다리를 따라 건너편에 있는 섬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가 떨어져가는 도쿄 남쪽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다리를 건너 섬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리나라의 상점가 분위기와 비슷한 골목길이 등장했습니다. 이 골목을 지나 안쪽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골목길 끝쪽으로 가니 커다란 주황색 도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도쿄 남쪽 후지사와시 해변가에 위치한 섬인 에노시마 섬입니다. 이 섬에는 예능과 음악,
그리고 지혜와 재물의 신인 벤자이텐을 모시는 에노시마 신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찰 풍경과 비슷한 경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몰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참고로 이곳은 계단이 많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됩니다. 가격은 3개 구간을 이용하는데 약 3,000원입니다. 저는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니 하늘 높게 솟아있는 전망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이 전망대는 에노시마 캔들이라 불리는 전망대인데요. 이곳에 올라가도 일몰을 볼 수 있지만 입장료가 500엔이라 전망대가 위치한 무료 정원인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 가든만 구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정돈된 식물원과 비슷한 풍경인데 무료라서 둘러볼만 했습니다. 정원 끝쪽에는 섬 바깥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조망 명소도 있는데요. 아직 해가 다 떨어지지 않아서 이곳에서 잠깐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낙조가 잘 보이는 섬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에노시마 섬 서쪽 끝에 위치한 해식대지인 지고가 후지입니다. 이 해식대지는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지반이 약 1m가량 융기하면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융기된 지반 위로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물의 무대를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가 점점 떨어져가는 에노시마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에노시마의 아름다운 낙조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에노시마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에노시마역의 종점인 후지사와역으로 갔습니다. 후지사와역에 도착하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저녁으로는 음식점이 아닌 근처 마트에 들러 음식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저는 후지사와역 바로 옆쪽에 있는 후지사와 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때가 마침 타임세일 시간대라 진열된 도시락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구매한 뒤 하룻밤을 지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 1박에 5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으로는 참치가 들어간 초밥 도시락, 닭고기 튀김, 그리고 계란말이를 포함한 각종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을 도시락과 간식도 몇 개 샀는데 타임세일로 사니 16,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호텔에서의 편안한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꾸로 가는 신기한 전철을 타며 느낄 수 있었던 이색적인 일본의 풍경.
그리고 동해안을 닮은 광활한 바닷가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었던 도쿄 근교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도쿄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이색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해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